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에 7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이중 변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변이 확진자도 일주일 새 43% 급증해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희귀혈전 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백신 접종의 이점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에 들여오겠다던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이 하반기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백신을 먼저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이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만 전략일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미국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도 발의하는 등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전주, 대구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인천과 충청,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평균 600명대 중반을 기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일주일 새 43%나 급증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7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된 477명보다 200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까지 집계된 어제 확진자는 700명대 초중반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확진자 731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서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이 곳곳에서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환자 증가세는 한두 개 대규모 집단 발생 때문이 아니라 소규모 유행이 곳곳에서 다수 발생한 것을 실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헬스장의 환경을 본뜬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감염자가 기침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퍼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실내 운동 중에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이용자 중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일주일 새 70명이 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449건으로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확진자까지 더하면 1000여 건에 달합니다.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당국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발표됐던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이 하반기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CEO와 통화한 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하지만 어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원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대개 들어오도록 돼 있다는 말씀.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느냐며 홍 직무대행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럼 2분기부터 청와대가 2천만 명분 확보한다고 하는 건 거짓인가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4천만 도주가 2천만 명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저한테 가르치십니까, 부총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왔겠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이 자리에 들어오시라니까요. 한편 오늘 오전
우리 정부가 미국 화이자사와 계약한 백신 25만 회분, 즉 12만 5천 명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부가 화이자사와 계약한 물량은 모두 1,300만 명분으로 350만 명분이 올 상반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했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사과 없이 의사 진행을 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에 대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혼잣말이 논란이 되면서 본회의장은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김 부의장이 곧바로 의사 진행에 들어가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신 거예요, 질문 중에. 거기에서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향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사 일정을 방해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본회의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의 대권 캠프에 이어 전직 대통령 사면 등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야당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북한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 산하 위성 분석 사이트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이달 들어 남포 해군 조선소에 검은색 원통형 물체가 새로 배치됐는데 이 물체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용 발사관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략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3배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여전히 바다가 오염돼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방류를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입니다. 여기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1kg당 270베크렐, 일본 정부 기준치의 2.7배가 검출됐습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일본 정부는 그제서야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 출하를 제한했습니다. 이 해역에서 잡힌 해산물의 출하를 제한한 건 2019년 2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올해 2월에도 기준치 5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혔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방사능 해산물이 잇따라 잡히고 있지만 일본 내 여론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유권자의 54%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말 과반이었던 반대 여론이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도쿄 전력도 오염수 방류의 상세한 과정을 다음 달 제출하기로 하는 등 방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인 어제 오후 기습적으로 정부 세종청사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밤샘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방화로 의심되는 산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노태윤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대형 버스가 멈춰 있고 장애인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등 500여 명이 정부 세종청사 인근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한 겁니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 철폐와 저상버스 도입,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해 저녁 7시 반까지 6시간여 동안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성진법
전면 개정하자! 이후 보건복지부 청사 앞으로 자리를 옮긴 장애인들은 오늘까지 1박 2일간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수면 위로 내려가 한 여성을 잡고 보트로 옮깁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신고 전화를 받고 위치 추적에 나선 끝에 부산 하단동의 한 뚝 근처에 떠있던 20대 여성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을 포함해 이달에만 3건의 산불이 인근에서 발생한 점을 토대로 소방당국은 방화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한 야산에서는 어젯밤 7시쯤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산림 0.03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국은 산에서 모노레일 용접 작업 중 불씨가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지난해 5월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미국의 전직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배심원단은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광열 기자, 이 배심원단이 어제 쇼빈에 대한 심리가 끝난 뒤 판결 절차에 들어갔는데 24시간도 안 돼 결론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이 하루도 안 돼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며 숨진 지 11개월 만에 피의자 쇼빈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쇼빈은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배심원단 판결을 앞두고 플로이드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의 형량 선고는 6주에서 8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쇼빈은 양형 규정상 2급 살인과 3급 살인은 각각 12년 6개월형이 선고될 수 있고 2급 우발적 살인은 4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족이나 흑인 공동체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대규모 집회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 주요 도시 치안 당국이 비상 경계 태세였는데 유죄 판결로 한숨을 놓는 분위기입니다. 전 기자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플로이드 사건 판결 때문에 미국 전역이 긴장 상태인데 이 뉴욕주에선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면서요. 이번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건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플로이드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사건이었는데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총기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용의자는 과거 이 식료품점에서 근무했던 30살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권총을 소지한 용의자는 고속도로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지난 4년간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4년 사이 70% 증가했고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120% 늘어났습니다. 궁지에 몰려 남의 정원에 무단 침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차에 트랙터까지 가세한 추격전 끝에 물에 빠진 생쥐가 됐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마을. 울타리를 뚫고 침입한 흰 승용차가 잔디밭을 헤집습니다. 뒤를 바짝 추격한 경찰차를 따돌리려는 거죠. 황당한 광경을 본 주인 할아버지는 타고 있던 트랙터를 그대로 돌려 불청객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승용차의 옆구리를 돌려 돌진했고 가까스로 피해갔지만 도가내든 생쥐꼴, 끝내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진 못다한 정원 손질에 열심이라네요.
요즘 미국 국경을 몰래 넘다 아이들이 홀로 버려지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엔 물살이 센 강둑에서 어린아이 둘이 발견됐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리오그란데 강. 유속이 빨라 위험한 곳인데요. 보트를 타고 지나가던 국경 순찰대원의 눈에 띈 건 강둑에 매달린 7살, 13살 소년입니다. 온두라스에서 온 이들은 미국에 보내주겠다는 말만 믿고 어머니와 떨어져 한 남자를 따라왔지만 남자가 소년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임시구호소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지만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요즘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본의 아니게 매일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남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화장을 받고 있습니다. 눈썹은 더 또렷하게, 머리는 말끔하게 다듬어줍니다. 요즘 일본에선 남성 화장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40, 50대와 60대 직장인까지 꾸준히 찾아온다고 합니다. 화상회의가 잦아지면서 화면에 멋지게 나오길 바라는 남성이 많아졌다는 분석인데요. 남성용 화장품 분야도 크게 성장해서 심지어는 전용 매장도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저처럼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는데요. 단 출퇴근길에는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외투는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껑충 오릅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홍천과 대전, 의성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남해와 동해안은 동해 19도, 울진 18도, 여수 21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종일 나쁨, 영서와 충청, 대구와 울산은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 곳곳에 보이진 않지만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종 구름만이 지나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의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 보시면 서울 10.4도, 울진은 9.8도, 대구는 11.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18도, 강릉 22도, 안동 28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